자, 그래서 틀이 완성이 됐습니다. 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좀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제작했던 이 틀입니다. 이물림이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느 곳을 봐도 틀이 이렇게 포지티브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틀을 가장 먼저 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그 요점은 바로 여기서의 경사입니다. 일자로 뻗은 것이 아니라 경사가 져서 나가서 이렇게 아래로 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틀 없이 그냥 위아래만 한번 물려서 보여드릴게요. 두 개의 틀을 물렸을 때 위아래를 물렸을 때 이 틀이 그냥 빠져버리는 형상이 아니라 가운데 틀이 여기에 꽉 끼게 되는 틀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 그냥 일자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갔다가 다시 수평적으로 두 개가 맞물린다는 점이죠. 그래서 틀을 제작을 할 때 가장 또 중요시한 것이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안쪽을 보시면 이물림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제가 네 군데를 이물림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왼쪽 오른쪽 두 개의 틀만 물려도 얘가 견고하게 가운데가 딱 끼어서 틀이 도망가지 않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틀을 떠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틀을 뜨면서 이렇게 맞물리게 됐습니다. 이 바닥도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물리게 됐습니다. 주입구도 이렇게 완성이 돼서 네, 하나의 틀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건조를 시킨 후에 캐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스팅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득 부어놓으신 상태에서 이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석고의 원형과는 상관없는 그 스페어 부분으로서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다시 드레인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다시 한 번도 보충을 안 해도 되는 편안함이 이 여기 스페어 부분의 두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12분 정도 경과를 해서 제가 이렇게 두께를 확인해 본 결과 두께가 형성이 돼서 드레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행위 자체를 드레인이라고 해서 드레인 캐스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입구가 작은 경우는 소리 안 나게 좀 천천히 부어줘야 되는데 이 형태의 경우는 입구가 상당히 넓어서 조금 네, 빨리 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만약에 슬립의 컨디션이 완벽하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만 해도 안에 있는 슬립이 깨끗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주입구가 더 넓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쪽 부분에 있는 슬립을 뽑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만 받쳐놔도 모든 슬립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주의하실 점은 여기 형태가 만들 때 보여드린 것처럼 바닥이 이렇게 굽이 평평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평평한 부분에 이렇게 눈물 자국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각도, 뭐 많게는 15도에서 한 30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세워놓으시는 게 안에 보면 굽의 형태도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슬립은 이쪽으로 빠지고 여기 남아있는 슬립은 또 이렇게 아래로 흐르고 여기 있는 슬립은 이렇게 빠지게 됨으로써 어느 곳에도 슬립이 고이지 않게 이렇게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반듯하게 이 주입구분이 위로 가게 놓는 그 타이밍은 안을 만져보거나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거나 아니면 직접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이 안에 남아있는 여분의 슬립이 흐르지 않고 완전히 굳었을 때 그때는 다시 제 위치로 주입구가 하늘을 향하게끔 올려놓는 것이 슬립을 빨리 마르게 하는 그 조건이 됩니다. 이 상태대로만
놓으시면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주입구가 원래 상태대로 윗면을 향하게 그렇게 놓으셔야 공기가 잘 통하면서 안에 캐스팅된 기물이 잘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석고틀을 분리하는 것은 안에 있는 원형의 그 스케일하고 그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굉장히 좀 기물이 큰 경우는 하루 정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가 좀 복잡하거나 많이 복잡하지 않더라도 수축하면서 갈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형의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내에 빼주지 않으면 수축하면서 그 부분이 갈라지기 때문에 너무 오래 석고틀 안에 방치하는 것은 금이 가게 하는 요인도 되고, 석고틀이 계속 젖어 있으니까 캐스팅할 때 하루에 쓸 수 있는 그 회전율을 낮추는 그런 또 단점도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석고틀에서 빨리 빼내는 것이 좋긴 한데, 여기까지 오기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원형도 석고로 만들고 틀 뜨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거기서 이제 제대로 된 걸 하나 뽑아내기 위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는 것이 모든 공정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또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드레인을 해서 틀 안에서 건조를 시키고 한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틀을 분리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고무줄을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쇠로 된 긁는 것 도구도 있는데, 저는 플라스틱을 꼭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에 여기서 금속으로 된 것을 깎으시다면, 잘못하면 여기를 그라인딩해서 지금 이제 제가 틀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습니다만, 석고틀이 조금이라도 그 석고가 좀 남아있다거나 할 경우, 금속으로 할 경우는 얘가 깎여서 이 안에 석고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사용해 주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석고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고 깔끔하게 붙어있는 점토만 분리를 시킬 수가 있죠. 석고틀은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자, 먼저 얘를 들기 전에 조금 위를 분리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위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 주시고요. 주입구의 그 경사 각도를 이렇게 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시고, 주입구의 경사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커팅하지 않더라도 그냥 얘가 이렇게 빠지게 되죠.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역시 이렇게 일반 커터칼보다 날이 날카로운 이 부분의 그 경사도가 30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는 30도 칼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그냥 이제 좀 많이 숙달이 돼서 그냥 밑에다 놓고선 한 번에 돌리면서 자르는데, 초심자 같은 경우, 그리고 많이 경험 없으신 분들은 천천히 위부터 이렇게 천천히 해서 1차적으로 한번 먼저 커팅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커팅을 해서 얘를 드러내시고, 제가 이제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할 때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칼 날을 있는 대로 다 빼거든요. 그래서 아니 위험해 보이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자르면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칼을 이쪽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푸시하면서 하다 보면 전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송할 때도 충격받은 그대로 소송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굳이 칼을 이렇게 빼는 이유는, 칼을 작게 빼고 여기서만 할 경우는 이 칼날의 경사 때문에 정확하게 이 면에 밀착되지 못한 점이 있고요. 이렇게 칼날을 좀 뽑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밀착이 되겠죠. 두 번째는 얘를 너무 조금만 빼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석고를 커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있는 대로 칼을 다 뽑아서 얘의 그냥 텐션만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합니다. 자,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칼이 닿은 부분은 균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바로 즉석에서 물기가 좀 있는 스펀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이렇게 물기가 있는 스펀지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음으로는
굽 부분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제가 중간에 있는 고무밴드는 분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자체를 들어서 굽 부분과 바닥 부분을 먼저 분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잠깐 튀어놓고요. 그 다음에는 놓는 방향이 중요한데요. 가운데에 물려있는 틀이 중간에 물리도록 이런 방향으로 놓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밴드를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을 분리를 하게 되겠죠. 정확히. 네. 이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빼다가 이렇게 빼다가 보면 이쪽이 걸릴 수도 있고 너무 또 이쪽으로 빼다 보면 이쪽이 걸리면서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뜨면서 이 방향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확히 그 방향대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얘를 세우면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키면 어느 곳에서도 상처를 입히지 않고 정확하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죠. 네,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분리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원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타령 과정이 모두 끝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도 원형의 상태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얘가 어느 정도 굳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타령을 하셔서 초벌하고 재벌되는 과정 끝까지 이 원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뤄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캐스팅하는 모든 단계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모든 과정을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작업하시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또 다른 영상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시간 나는 대로 찍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